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오늘도 너무 늦게 제작을 하게 돼서 아마도 12시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업로드가 되면 너무 늦게 올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내일은 이 시각보다도 좀 더 늦어질 것 같아서 아예 밤에 제작을 못하지 않을까 싶고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토요일에 이제 내일 시장을 정리하는 그런 영상을 토요일 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일단은 이번 주만 지나면 어느 정도는 바쁜 시간이 좀 지나갈 것 같고요. 저도 좀 이제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달 하여튼 이번 달 중에 잠깐 휴가를 좀 다녀올 예정인데, 뭐, 그 휴가를 간다고 해도 이제 영상을 올리고 이제 주식시장을 정리하고 하는 것은 뭐 계속 이어 나갈 생각인데요. 혹시 간혹 이제 내일과 같은, 내일은 뭐 너무 바빠서 아마 도저히 시간을 못 낼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도 지금 제가 거의 잠을 거의 못 자고 지금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이제 좀 늦게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시장이 너무 안 좋았는데 저도 뭐 장중에 대응할 시간조차 없었고 그냥 지수가 좀 많이 빠지면 덜어낼까 했는데 또 코스닥 지수가 오늘 버텨주면서 일단 이것저것 이제 들여다볼 시간은 없으나 하루만 더 지켜보자 하는 생각으로 일단은 뭐 매도를 하거나 뭐 비중을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단기간에 좀 팽창했던 것을 좀 줄이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제 일단은 좀 빠지는 상황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일단 그 뭐 급락 내지는 예상치 못한 하락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지금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하락이라고 보기에도 좀 뭐 약간의 그냥 약간의 조정, 약간의 눌림목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제 종목별로는 좀 선을 만들어 놓고 비중을 좀 줄여야겠다. 이 정도 이하에서 이 정도보다 더 빠지면은 비중을 줄여야지. 이런 정도의 기준선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구간인 것 같고 당분간은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 뭐 미리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거 이후고 다음 주에 그 월요일 날 휴장이 또 있고 목요일 날 내만의 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시장의 우려를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또 6월 16일에는 FOMC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때까지는 비중을 늘리지는 않는 그런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322 종목이 올랐고 520 종목이 빠졌네요. 1% 정확히 빠졌는데 어제 제가 코스피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다 마이너스 1%. 어제 방송에서 말한 게 아니군요. 오늘 아침에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군요.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써드린 브리핑을 한번 볼까요? 어, 코스피가 마이너스 1.02% 하락하면 5일선을 만나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08% 하락하면 5일선을 만나는데 만약에 최근의 상승세를 모두 반납하고 하락 반전하는 거라면 주가가 5일선 아래로 빠지게 될 거라는 건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정도 선을 지켜준다면 이거는 재차 상승을 노리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아침 브리핑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0.25%니까 이거는 뭐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걸 막 급락 또는 하락 반전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모두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시장 상황은 분명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2% 많이 올랐고요. 국제유가도 0.51% 올랐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한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증시는 미국 연준의 긴축이 이어질 거라는 우려로 위험선호 심리가 후퇴하면서 며칠간 강세를 보이던 원화가 급격하게 약세로 전환,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또 코스닥은 휴일 동안의 나스닥 하락분을 반영해서 하락 출발한 증시가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며 하락 마감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지수 약보합 마감. 어제 미국 증시가 경기 둔화 우려로 양적 긴축 경기감에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지수가 결국 어, 개인 매수세 때문에 일부 하락폭을 상쇄했다는 것, 그리고 삼성전자 M&A 추진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뭐 로봇이냐, 뭐 반도체냐 등등의 여러 진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요. 오늘 덕분에 로봇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식량 가격의 추가 인상 우려에 사료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오늘 나왔고요. 시총 상위주 보면은 코스피는 이렇게 네이버만 0.69% 상승이 나왔고 나머지 다 빠졌는데요. 특히 KB금융이 3%대 하락, 또 LG화학이 2%대 하락이 나왔고 셀트리온도 1.87%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LNF, 리노공업, 스튜디오 드래곤이 세 종목이 올랐고요. 위메이드가 5%대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뭐 위믹스 관련해서 좀 악재가 좀 나왔죠. 그런데 이미 장 초반에 뺄 만큼 다 뺀 상태에서 약간 횡보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거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막 급락을 하는 그런 모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도를 하진 않았고요. 만약에 판다고 했으면 시초가에 던졌어야 되는데 그것도 혹시 뭐 아직은 조금 견딜만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8만원 지지 라인이 깨지지 않는 이상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코스피 업종 보니까 아니죠. 오늘 제일 좋았던 업종을 먼저 봐야 되는군요. 비금속 광물인데 포스코 케미칼이 3%대 올랐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안 좋았던 업종은 운수창고, 네, 에어부산이 14% 가까이 하락, HMM이 4.9% 하락, 진에어, CJ 대한통운이 3%대 하락이 나왔고요. 뭐 아시아나항공도 2.93%. 오늘 항공주들이 빠졌는데 최근에 코로나 환자들 많이 늘고 있으면서 이제 또 여행 이런 제한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항공주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한국 시장이 지금 최근에 코로나 환자가 전 세계에서 6번째인가 7번째인가로 많이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금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나오는 구간이고 또 그 바이오 쪽 보면은 이제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쪽이 좀 주가가 흐름이 좋아요. 코스닥은 기계 장비 뭐 원전 이런 쪽이 좀 좋았는데 제가 너무 아깝게 생각하는 우림 PTS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중소형주 고를 때 제가 20 몇 종목을 골랐는데 그 안에 우림 PTS가 들어가 있었는데 너무 아깝게 생각을 하는 스몰캡입니다. 지금 저 관심 종목 그 중소형주 관심 종목에 우림 PTS 들어있는데 오늘 상한가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이 종목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뭐 휴림 로봇도 지금 오늘 M&A 관련된 그래서 오늘 기계 장비 업종이 뭐 종일 좀 계속 시선을 머물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간 거는 또 빨리 잊어야죠. 가장 안 좋았던 업종은 코스닥에서는 방송 서비스 업종인데 CJENM이 3%대 이제 하락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의학은 제일약품이 14%대, 일동제약이 5%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일양약품 우선주가 9%대, 유유제약 EUB가 7%대, 신풍제약 우선주가 6%대, 유유제약 1우가 5%대 하락했고요. 코스닥 제약은 오른 종목이 휴메딕스 4%대, 바디텍메드 3.94, 휴마시스 3.77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빠진 종목은 PCL이 6%, 한국 BNC 4%대, 녹십자 MS 3.77% 하락했습니다. 공매도는 1,411억 원 줄었고요. 코스피의 삼성전기 공매도 대금이 크게 늘었고 심택, 코스닥에서는 심택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HK이노엔이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삼성전기, KB금융, HMM, 네이버, LG화학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심택, 에코프로비엠, 위메이드, LNF, HLB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넷마블, SK바이오사이언스, 메리츠금융지주, 고려아연, 카카오페이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톱텍, 휴원스 글로벌, 오이솔루션, ITM 반도체, 다오데이터 순이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유럽에서 램시마이스씨가 인플렉시맙의 정맥주사 제형과 비교해 치료 효과가 오히려 더 높다 하는 이 연구 결과를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 놀라운 소식인데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굉장히 아주 폭발적인, 그래서 그 유럽 시장에서 램시마 SC의 이 점유율을 높이는, 그리고 관심도를 높이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제 이 공시 자료가 나와서 공시를 아침에 제가 이제 이 커뮤니티 방에다 아예 전체 보기로 다 올려드렸었는데요. 그 악템라의 바이오시밀러 CT P47에 미국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데, 여기에 그 뒤쪽에 보면요, 여기에 이제 뭐 램시마라든가 이런 것들과의 병행 치료 뭐 얘기도 좀 있고, 그 여러 가지 그 3상 어 임상 3상을 이제 시험 계획을 신청을 했다는 것은 다시 이제 다섯 번째 또 뭐 제 6의 그 대형 바이오시밀라를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호 아주 좋은 소식인 거죠.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관련된 소식은 굉장히 그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그 소식이 나왔습니다. 위메이드가 이제 위믹스 증권 논란에 이제 급락을 했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왜 놀라운 그 상황이냐면, 지난번 그 뮤직하우 사례처럼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예자선이라는 변호사가 이제 위메이드하고 장현국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했대요. 그래서 뭐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좀 중요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지난번 뮤직하우 때처럼요. 그래서 조금 출렁였는데, 글쎄요. 지금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위메이드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제 일단 이 악재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그 우려, 시장이 갖고 있는 그런 의혹,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악재가 나왔습니다만 주가는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빠지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그래서 크게 아직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뭐 인정한다라든가 뭐 이런 결과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위믹스뿐만 아니라, 그렇다면은 거래가 되는 뭐 다른 비슷한 유형의 그 코인이나 NFT나 이런 것들에 골고루 이제 파급력이 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이 주가가 좀 눌리거나 빠지면 오히려 매수할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차분하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급 보면은 개인 매수만 잔뜩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안 좋았죠. 그리고 그 셀트리온도 오늘 오랜만에 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15만 7,500원으로 16만 원이 깨졌고, 근데 외국인이 약간 매수를 거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고요. 헬스케어는 개인과 함께 진짜 외국인이 또 샀는데, 오늘은 이제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근데 어쨌든 어제보다는 좀 빠져서 6만 1,000원 지지가 그냥 나온 수준이었고요. 제약은 외국인만 샀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는 수급은 제일 난 것 같고요. 8만 1,000원에 딱 멈췄습니다. 역시 딱 멈춰선 채로 눈치를 좀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로 위로 올릴까 아래로 뺄까 이거를 좀 고민하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위메이드는 개인만 11만 7천 주 매수. 그래서 주가 흐름은 좋지 않다. 8만 1,000원, 8만 1,10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8만 원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YG엔터는 개인만 매수하고 있어서 역시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요. 거래량은 9만 6천 주까지 빠졌습니다. 이제
이 가격대에서 더 팔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 외국인이 6,000주, 6,100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주가는 약간의 약세가 나왔고요. 강원랜드는 외국인이 29만 주 넘게 매수. 근데 기관이 뭐 최근에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잘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계속 사 모으고 있는 점은 굉장히 특이하고 특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에 보면 셀트리온은 0.32% 500원이 오른 15만 8천 원이었고요. 헬스케어는 0.16% 100원이 빠진 6만 900원. 제약은 0.37% 300원이 오른 8만 1,300원. 위메이드는 0.25% 200원이 빠진 8만 900원. 에코프로비엠은 0.08% 400원이 오른 50만 3,600원. YG엔터 0.18% 100원이 빠진 5만 5,600원. 강원랜드 0.18% 50원이 빠진 2만 8천원에 각각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은 셀트리온은 5일선을 깨지 않고 5일선이 15만 7천원인데 7,500원에 마무리한 데다가 시간에는 또 뭐 그 500원이 아예 올랐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 5일선을 깰 생각이 없고 지금 오히려 주가를 좀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60일선을 깨고 올라가느냐 이 여부를 좀 보자. 5일선을 깬다 하더라도 60일선이죠. 그래서 60일선을 깨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위쪽에 지금 그 120일선이 또 자리하고 있어서 17만 원짜리에 이제 갈수록 그 매물대가 더 강한 매물대가 계속 나타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는 아예 60일선에 눌리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주가가 약간의 약세, 추가 약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제약은 21선을 깨고 올라간 뒤에 21선을 이제 하향 이탈하지 않고 있고 여기서 좀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러고 나면은 60일선까지 이제 다시 또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위메이드는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5일선이 무너졌고요. 저는 5일선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제 5일선 저점 지지를 딱 받고 나서 오늘은 5일선을 깼습니다. 시초가부터 그냥 깼어요. 추가로 11선까지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7만 8천 원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8만 원을 깨면은 일단 저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 위험 부담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흐름이나 강도나 이런 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뭐 깬다고 해서 무조건 팔고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분위기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52만 5천 원 전고점 도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음, 시초가의 기대치가 높아서 시초가보다 낮아지면 이렇게 시초가보다 높아지면 가격이 빠졌다 하더라도 이제 양봉이 나올 수 있고 이게 작은 양봉들을 이렇게 모아놨을 때 지난번 고점 부근까지 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MACD가 지금 골든크로스가 이렇게 나왔죠. 기준선 상향 돌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52만 5천 원 돌파를 위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YG엔터는 지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데 어쨌든 5일선, 21선, 또 11선 모여있는 이 이동평균선을 깨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뭐 계속 그 엔터주 중에서 좀 관심주로 담아놓자 하는 그런 증권사들 리포트가 계속 보입니다. 그리고 강원랜드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위아래 꼬리 달고 십자형 패턴 십자형 패턴 그 캔들이 나왔는데요. 이게 5일선하고의 이격이 계속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올라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신고가를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막 밀어 올리기에는 에너지가 살짝 부족한 것도 현실이라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가 아니죠. 그저께 61선을 깨고 올라갔다가 다시 61선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5일선을 깨고 내려갈 생각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다시 재차 61선을 향해 이걸 깨기 위한 도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코스닥은 아까 셀트리온 제약처럼 21선을 깨고 올라갔습니다만 61선까지 아직 도달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나마 또 이제 코스닥의 흐름은 60일선까지는 아직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나은 흐름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이 지수가 깨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면 조금 더 홀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 녹음 시작할 때 미국 증시가 이제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떤가 보면은 비슷한 수준이네요. 어, 지금 0.54% 하락. 다우존스가 나스닥은 0.09% 하락. 지금 나스닥이 약간 더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되게 좋거나 뭐 되게 나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애매한 정도로 좋고 나쁨의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나스닥은 분명히 지금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내일은 좀 기대를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일단 내일 시장을 또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여서 뭐 무조건 지금 오늘 밤에 흐름이 이러니까 내일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좀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구조고요. 나스닥은 조금 전에 상승을 쫙 하다가 다시 또 미끄러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테슬라가 지금 1.9%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가 3%대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 또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오늘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애플 빼고는 웬만한 종목들 다 올랐고요. 항공주들도 다 좋고 에너지주가 조금 안 좋고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우리 시장이 오늘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상태로 끝나게 되면 2차 전지와 반도체 이 두 핵심 키워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너무 늦어서요. 빨리 마무리하고 얼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